2023학년도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2023년 3월 23일 날 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거죠, 작년 거. 그러니까 내일 이제 모의고사 치죠. 내일 3월 모의고사 칩니다. 그거 대비해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문법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봐봤습니다. 봅시다. 뭐 문제 5문제인데 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일단 준말에 대한 얘기, 일반적인 얘기 나왔고, 그거 뭐 하나씩 보면 되고, 그죠? 지문에 따라 이제 맞춰 보면 되는 것들이었고, 그다음 이제 뭐 맞춤 높임법, 그죠? 높임법 문제 보고, 그다음 의문 변동 이것도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고전 그죠? 고전 중세 문법에서 이거 이제 뭐 조사 요거 모음 조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 나온 거 한번 봅시다. 쭉 한번 훑어볼 테니까 하나씩 봅시다. 일단 지문부터 봅시다. 35번 준말은 그죠? 준말은 본말 중 일부가 줄어들어 말을 만들어진 말이다. 준말은 한글 맞춤법은 준말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34항에 있어서는 모음 아어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어 앗 엇 이런 게 오면은 어울릴 적에는 주은 대로 적는 것을 다루고 있다. 34항에 예를 들어 뭐 열매를 따 그다음에 이제 아가 붙으면 열매를 따다, 그죠? 따아도 되고, 요거는 이제 따아는 이제 규정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죠?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땄다, 그죠? 땄다 요런 말을 쓰지 따았다 이렇게 쓰진 않죠. 이거 뭐 보면 이런 거죠, 그죠? 뭐 열매를 따 이렇게 쓰지 뭘 이렇게 안 적는다는 말이고, 따 그죠? 또 땄다 이렇게 따았다 이렇게 안 쓴단 말입니다, 그죠? 안 쓴단 말이다. 뭐 요런 걸 이제 준말 줄여도 이제 이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줄여서 쓴다, 준말이다. 그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간 끝에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자음이 있었음이 고려되어 이제 그러니까 불규칙 이런 게 뭐 예를 들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저서 그죠? 시옷이 졌다, 그죠? 꿀물을 이렇게 젓는 거, 그죠? 졌다인데 이거 시옷이 이제 불규칙으로 사라졌을 때 그대로 쓴다는 얘기지. 이것처럼 싹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완전히 줄여버리지 않는다. 어가 살아남는다, 그죠? 그러니까 어가 그대로 살아남는다. 어간의 끝자음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는 경우죠. 끝자음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는 경우에 는 원래의 자음이 있었음이 이제 고려되어, 원래 이제 있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저어라고 이제 이것처럼 그다음에 땄다 이렇게 딱 사라지지 않고 완전히 줄여버리지 않고 어를 놔둔다, 그 말이죠. 그죠? 등이 그에다. 한편 34항이 이제 부침 1, 이게 34항이었는데 34항에 또 분침이 하나 붙었네. 그 예외 규정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어간 끝에 모음 뒤에 어시 이제 어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나 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건데, 에와 이런 것들이 오면 좀 뭔가 달라진다. 봅시다. 줄 때는 어울려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때는 반드시 준대로 적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이때는 반드시 준대로 적어야 했지요, 그죠? 줄어진 대로 적어야 했지요. 그대로 본말을 쓰면 틀렸다는 얘기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였죠, 그죠? 예외적으로 이제 시옷이 불규칙적으로 생략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살려둔다, 그죠? 그 얘기였고, 이게 34항이었습니다. 34- 부침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에에 관한 얘긴데, 에에 관한 얘긴데, 이제 에가 있으면은 그대로 이제 둘 다 쓴다는 얘기죠. 봅시다. 예를 들어 손을 떼다, 그죠? 떼에서 보듯이 둘 다 된다는 얘기죠. 보듯이 본말과 준말 모두 적을 수 있다. 둘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가 오면 원래는 이런 게 오게 되면 이게 안 되고 안 되고였는데 둘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에가 오면. 그죠? 다만 모음이 줄어들어서 에가 된 경우에는, 모음이 줄어들어갖고 에가 된 거는 이거 뭔가 있었다가 줄어든 거지. 벌써 줄어들었어.
그럴 때는 어가 결합하더라도 다시 줄어들진 않는다. 예를 들어 차, 이, 이거 뭐 채,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발에 채요, 발에 발입니다. 발, 그죠? 발, 풋, 그죠? 발에 발이 찬다, 축구를 차다, 그죠? 공을 차다, 그죠? 할 때처럼 차, 그다음에 이게 붙어가고 이제 채가 된 거예요. 그럼 이미 준말인 거지. 이게 더 줄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건 안 되고 이거만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대로 살려둔다, 그 얘기입니다. 결합하더라도 다시 줄어들지는 않는다. 예컨대 차, 그죠? 채가 됐다, 그죠? 발에 채인다, 그죠? 발에 채이는 뭐 그런 걸 할 때는 채 이렇게 쓰지 않고 채어만 쓴다. 보듯이 모음은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 어떤 이런 어떤 예외 규정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30 사항이고 예외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에서는 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는 경우. 이제 모음이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자음만 덜렁 남았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자음을 아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는 것도 다루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이 이제 이와 관련한 어떤 표준어 규정 14항이 돼. 요건 이제 30사항인데, 요거 14항에 관한 얘기네요. 14항에서는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러니까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안 쓸 때는 준말만 쓴다. 16항에서는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쓴다. 그러면 둘 다 표준어. 그러니까 널리 쓰냐 안 쓰느냐에 따라 표준어가 되느냐 안 쓰느냐 그걸로 판단하는 거네요. 그죠? 준말과 본말의 관계는, 그죠? 그러니까 널리 쓰이느냐 안 쓰느냐 그 차이로 본다 얘기겠죠.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경우에 두 가지 다를 이제 표준어로 삼음을 제시하고 있다. 둘 다 이제 많이 쓰니까 둘 다 쓴다라고 하는 건데, 전자의 예는 뭐냐면 온가지가 그러니까 온가지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죠? 이가 이제 어떤 줄어들었어. 그래서 날아가 버렸어. 그럼 지읒만 덜렁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받침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앞에 예입니다. 그죠?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온가지 이거만 쓰지 않고 이거는 쓰지 않고 요거만 쓴다는 얘기죠. 이 별표 친 거는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후자는 이를 서두르다 후자에 둘 다 쓴다는 얘기지. 이때는 서두르다도 쓰고 서둘다 이것도 둘 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널리 쓰이지 않고 이건 널리 쓰이고 그죠? 이거 널리 쓰이면은 그냥 놔두고 표준어로 쓰고 널리 안 쓰이면은 날려버린다. 그거네요. 16항에서 이거 여기까지 봤나? 여기까지였죠, 그죠? 다만 후자에서 용언의 어간이 줄어든 일부 준말의 경우 용언의 어간이 줄었다. 그러니까 후자에서 여기 있네. 용언의 어간이 뭡니까? 서두르가 어간이죠. 여기서 리을이 의가 날아갔잖아요. 그래갖고 리을이 받침으로 온 거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죠. 어간이 줄어든 경우, 용언의 어간이 줄어든 경우 중 일부 준말의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니고, 준말이 표준으로 인정되더라도 준말의 활용형은 제한되는 예도 있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쓰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활용형일 때. 활용형이 뭡니까? 요거 이제 어간을 요 어간을 쓰면서 뭐 이제 의미가 붙는다는 얘기죠. 고, 지 이런 거, 그죠? 서둘고, 서둘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쓸 때 이때는 이제 뭐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죠.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 왜냐하면 이미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활용이 안 되고 뭔가 조금 제한을 받는다. 그 얘기겠죠. 준말이 제한되는 예도 있다. 모음에 의미가 연결될 때 준말의 활용형이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준말이 또 있다는 것이다. 활용형이 막 다 되는 건 아니고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다. 예컨대 서두르다의 준말, 그죠? 서둘다는 서두르다 이거 둘 다 쓰죠? 둘 다 쓰는데 문제는 요놈이 활용될 때 이제 제한을 받는다. 그죠? 자음음이 고, 지가 결합된 형태의 활용형 서둘고 서둘지가 표준어로 인정되지만 서둘고 서둘지 요놈은 말이 자주 써요. 근데 서둘었다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의미가 어떤 의미는
서둘었다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서둘고 서둘지가 표준어로 인정되지만 모음어미 시 자음어미 이건 모음어미 이렇게 부르네요. 그 결합된 형태의 활용형 서둘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둘었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서둘다에서 이제 요렇게 활용될 때는 괜찮고 요렇게 활용될 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 그죠? 그 얘기다. 뭐 내용은 이 정도였고 봅시다. 문제 풀어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뭐 이런 것들 적용하겠죠. 밭을 매다. 그 어간에 어가 결합됐다. 매에다가 어가 결합하는 거네요. 또 문제를 봅시다. 그 내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일단 밭을 매다. 그죠? 밭을 매다. 그러니까 뭐 밭을 매다. 그죠? 밭을 매다. 밭을 매다는 같은 경우는 매와 어가 붙었다. 그죠? 어간에 어가 결합한 형태. 매어. 이 경우에는 준말인 매로 적어도 한글 맞춤법에 이제 어긋나지 않는다. 매로 적게 되면 둘 다 쓸 수 있지 않느냐, 요것도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상황에 해당하는 건가요? 봅시다. 애잖아요, 애.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 해당되겠죠, 그죠? 34항에 이제 부침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럼 둘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애일 때는 둘 다 되고, 그죠? 근데 애일 때 특히 이제 그 아이가 결합된 두 개가 이미 준말일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애와 애는 무조건 되는데 이게 자체가 준말일 경우에는 안 된다, 그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은 이건 뭐야? 준말 아니죠, 그죠? 마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는 그대로 준말이 아니니까 그대로 오가 붙어가지고 둘 다 된다. 뭐 그 얘기네요, 그죠? 34항의 부침 요거에 해당되는 거다. 맞다, 그죠? 어긋나지 않는다, 맞다. 둘 다 된다. 그다음에 2번 병이 낫의 경우 시옷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므로 나아로만 적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낫사에서 낫사 이렇게 쓰지 않고 나아로 쓰잖아요. 병이 나 그죠?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이제 불규칙이죠. 시옷이 이제 시옷 불규칙인 거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랑 케이스가 똑같죠. 졌어, 그죠? 저어라고 쓰고 저어는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되는데 나, 그죠? 아가 탈락돼 버리는 거 이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죠? 시옷 불규칙으로 탈락되므로 나아로만 적고 나는 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이 어긋난다, 그죠? 요거랑 똑같은 케이스지. 졌어, 그죠? 저는 안 된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땅이 패다. 여간에 어가 결합될 경우 애잖아요, 애, 그죠? 애. 근데 이걸 잘 보면 땅이 파이다, 그죠? 파에다가 이건 뭐냐, 접미사, 접사죠. 접사죠. 접사가 붙었어. 그러니까 파이가 이제 패로 된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요거지. 차이다, 그죠? 발의 차이다. 발의 채, 그죠? 이 두 개 차이가 결합해가지고 채가 된 거고, 요거는 땅이 패다, 땅이 파이다 해서 패로 준말이잖아. 이미 줄어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생략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죠? 요거 그대로 다 써야 된다. 생략된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대로 써야 된다. 생략되면 안 된다. 그죠? 3번 어가 결합될 경우에 애가 모음이 줄어든 형태의 무로, 그죠? 파이가 애로 줄어들었으니까 패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그죠? 패로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대로 살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얘가 이미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줘야 된다. 그죠? 맞다. 잡초를 베었다 해서 베개를 베었다. 둘 다 형태가 똑같네. 베었다. 이 경우 준말의 형태인 뱄다 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이건 어느 케이스에 해당될까요? 베었다, 베었다. 배웠다. 요거는 요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애잖아요. 애, 그죠? 애잖아. 애, 그죠? 배, 애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둘 다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바이, 버이, 이런 게 결합된 것도 아니고, 그죠? 버이, 이것처럼 차이처럼 버이가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된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죠? 이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둘 다 된다는 얘기지. 뱉다로 적으면 한국의 맞춤법에 어긋난다 아니죠. 둘 다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뱉다도 되고 배었다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는 거겠지. 부침일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죠? 부침일은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강을 건너와 줄을 서의 경우 어로 끝난 어간에 어가 어울림으로 건너 그 다음에 서 강을 건너 플러스 건너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들고 건너어로 쓰지 않는다. 이건 지금 애도 아니고 뭐야 뭐 불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이거 뭐 모음이 싹 날라가가지고 그 받침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34항에 해당하는 거네. 예? 그죠? 그러면은 뭐야 건너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다 따로 쓰지 않는다. 따로 살려주지 않는다. 생략해도 된다. 생략한다. 그죠? 생략한다. 그죠? 준말을 그대로 쓴다. 이것도 마찬가지. 준말 그대로 쓴다. 그죠? 이것만 살린다. 이거 안 된다. 그죠? 그럼 또 마찬가지. 건너어니까 이것만 쓰고 이거 준말 본말은 쓰지 않는다. 또 서어도 마찬가지죠. 서 그대로 쓰지 않고 준말을 쓴다. 이건 뭐 34항 그대로네. 맨 처음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네요. 그죠? 그죠? 뭐 요거에 해당하겠지. 요 부분 그죠? 아랑 어랑 뭐 또 어니까 그죠? 요거만 쓴다. 이 뒤에 건 틀렸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본문에 그대로 충실하게 맞춘 겁니다. 그죠? 내용 일치 문제죠. 그죠? 적용시켜라. 적용시켜서 문제 풀어라. 그 얘기였으니까. 또 36번 넘어갑시다. 36번 보게 되면 됐죠. 위글을 바탕으로 기역 리을을 탐구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A에 들어갈 예만을 있는 대로 탐구하는 것을 여기서 골라라. 그죠? 기역 리을 디귿 리을 봅시다. 기역 리을 디귿 리을이 뭐냐? 뭐 걷다, 외다, 서툴다, 머물다 하나씩 봅시다. 답지를 거두다. 이렇게 볼까? 보이죠? 그죠? 이게 보면 걷다. 그죠? 일단은 뭐 답지를 걷다. 그러니까 거두다. 그죠? 거두다 해서 걷다. 이건 뭡니까 이거? 뭐 추가된 게 아니라 뭐 이런 게 이게 뭐 어나 이런 게 붙는 게 아니고 거두다 해서 걷다가 된 거잖아요. 우가 사라졌잖아. 그죠? 우가 사라져갖고 디귿이 밑에 받침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이거겠네. 여기에 14항에 해당하는 거겠네. 그죠? 여기 해당하나? 여기 해당하겠네. 서두르다 해서 이제 의가 날라가가지고 서둘다 리을로 갔잖아. 리을이 받침으로 갔잖아요. 그죠? 이또 마찬가지 우가 사라져가지고 디귿이 이제 받침으로 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가사를 외우다 해서 외우다 해서 외다. 이건 우가 탈락됐네. 그죠? 이건 받침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자음도 남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외다. 그대로 사라진 거고. 그럼 서투르다 아까 뭐 있지 않았나? 서투르다? 서두르다였구나 이게는. 그죠? 서두르다 했는데 뭐 서투르다도 비슷하겠지. 의가 탈락해. 의가 이제 사라지면서 의가 줄어들면서 사라졌죠. 그죠? 의가. 그러면서 리을이 남아 있는데 이건 그냥 놔두냐 그렇지 않고 받침으로 간다. 서툴다. 이게 된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서툴었다. 뭐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죠? 서툴다, 서툴어. 머무르다. 이것도 마찬가지. 머무르다 해서 의가 빠져가지고 머물다 된 겁니다. 리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받침으로 간 거죠. 머물다. 머물러 이렇게 되겠죠. 머물렀다. 그죠? 서툴렀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예. 어로 쓰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되겠지. 서툴렀다. 머물렀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하여튼 뭐 이렇게 쓰지 않는다. 본말 그대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활용해서 함부로 되지 않는다. 아까 뭐 활용에 대한 얘기 있었죠. 16항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미 이제
지금 축약 이게 준말이 된 거죠. 준말이 된 건데 이때 이제 활용량 할 때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뭐 그런 거요. 어떤 뭐 제한을 받는다, 그죠? 그런 얘기였었으니까 이거는 분류하란 얘기네. 예. 모음이 줄어들고 남은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입니까? 모음이 줄어들어가지고 받침 같잖아요, 그죠? 모음이 줄어가지고 받침 같잖아. 이건 뭐 모음이 줄어가지고 받침이 가지 않게, 받침 갔으면 웽이 되겠죠, 그죠? 웽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아닙니다, 그죠? 그대로 다 날아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니은 빼고 기역, 디귿, 리을이 다 해당한다. 니은은 아니오고, 그다음 또 모음음이 어엇이 결합된 형태의 활용형이 표준으로 인정되지 않는 준말입니까? 걷다, 걷었다. 이거 다 되는데? 기억은 다 되죠? 다 된다. 왜냐면, 그 다음에 걷었다. 다 되잖아요. 그죠? 걷었다. 답지를 걷었다. 답지를 걷어. 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서툴었다. 이렇게 쓰지 않죠. 서툴렀다. 머물렀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인정되지 않는 준말이다. 이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디귿 리을이 안 되겠네요. 그죠? 디귿 리을이다. 이거 뭐 적용하라 그 얘기네요. 그죠? 적용하라는 얘기였고,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본문에 따라 뭐 시킨 대로 하면 된 거였다. 거였고, 또 봅시다. 그 다음 이제 높임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높임법 얘기 봅시다. 높임법 종류 세 가지가 다 나오네요. 주체 높임, 그 다음 상대 높임, 객체 높임에 대한 얘기인데 봅시다. 이건 뭐 외우고 있죠. 본문 뭐 읽을 필요도 없긴 한데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주체 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주체, 그 주어죠, 주어. 주어를 높인다는 얘기지.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인다.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 어떻게 하느냐? 선어말 의미, 시죠. 시 같은 거 붙고, 그다음 조사, 깨서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특수한 어휘, 여쭈다 뭐 이런 거, 그죠? 이걸 통해서 실현된다. 그리고 상대 높임은, 이거는 청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는 거죠. 하십시오, 뭐 이렇게 그죠? 굽신굽신하는 거. 곧 말을 듣는 상대에게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다음에 주로 종결의 의미를 통해서 실현된다. 종결 의미입니다. 해라, 아니면 하세요, 해주세요, 하세요, 그죠? 주무십시오, 그죠? 주무십시오, 하겠습니다. 이게 낮춤이요, 그죠? 또한 객체 높임은 화자가 이제 문장의 객체,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라 객체를 말해요.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거고,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입니다. 목적어나 부사어. 이거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서 높임을 표현 나타내는 표현으로 조사나 특수한 어휘를 쓰게 된다. 봅시다. 예를 봅시다. 예를 봐야 알겠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할머니께 주죠. 한번 봅시다. 예를. 다 보이나? 안 보이나? 다 안 나오네. 일단. 자, 봅시다. 어쨌든. 이렇게 다 날려버리면 되겠구나. 이건 보이죠? 일단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연구 쭉 분석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니, 낮추는 말이죠. 할머니가 이제 이걸 할머니를 높이는 거겠죠, 그죠? 할머니를 높인다. 그다음에 여쭈로 가거라. 지금 가는 거는 누굽니까? 할머니가 가나요? 아니죠. 내가 가는 거죠. 아들, 니가 가라. 할머니께 여쭈로. 할머니께 가라. 할머니께 높임말, 조사, 그죠? 여쭈로 특수어죠. 여쭈다, 특수어. 가거라, 낮춤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객체 높임. 할머니를 높이니까 객체.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나 부사어니까 부사어죠. 높이는 거니까 객체 높임이다. 두 번째, 니은. 점을 손님에게 높여야 되겠지, 그죠? 제가 특수어죠. 손님을 목적어죠. 손님을 높이는 거겠지, 그죠? 가는 건 누굽니까? 제가 가는 거니까 주어가 아닌 거지. 목적어입니다, 그죠? 가는 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냐 그러면 서술을 먼저 보면 됩니다. 가는 게 누구냐?
주무시는 게 누구냐지. 형님이 주무시는 거죠. 그죠? 가는 게 누구냐? 제가 가는 거지. 가거라. 누가 가는 거냐고. 내가 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주어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사어, 요건 이제 목적어죠. 손님. 목적어. 목적어를 높인다. 손님을 모시고 특수어 가겠습니다. 종결 어미를 사용해가지고 상대방을 높인다. 말을 하는 거니까. 디귿. 동생 형님에게 높여야 되겠지. 그죠? 저 특수어 기다리지 마시고 시 선어말 어미 썼죠. 시. 그죠? 이것도 모시다에서 시가 선어말 어미인가? 아니죠. 모시다 자체가 특수어입니다. 그죠? 모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시가 이제 선어말 어미 아닙니다. 이거는 모시다가 어간이 모시입니다. 그죠? 이거는 마시는 게 아니라 말고가 이제 말이 어간이고 시는 선어말 어미죠. 선어말 어미가 쓰였고 형님 은 주무십시오. 형님이 자는 거니까 주어죠. 형님이 그죠? 먼저 주무십시오. 주무시다 특수어. 십시오 종결 어미. 그죠? 상대 높임. 이거 이제 상대 높임도 있고 주체 높임도 있는 거지. 그죠? 특수어를 사용해서 주체를 높입니다. 그죠? 기다리지 마는 건 누굽니까? 형님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또 높이는 거지. 그죠? 또 높이는 거.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다 이제 문제 풀릴 겁니다. 기억에서 부사가 지시하는 대상은 기억에서는 부사가 지시하는 대상 할머니죠. 높이기 위해서 조사를 썼고, 그 다음에 특수한 어휘가 사용, 특수한 어휘, 여쭈다. 이런 말, 특수한 어휘 동사가 쓰였죠. 그죠? 답 1번. 그 다음에 2번. 디귿에서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디귿에서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주어? 이 사람, 형님이 주어네.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와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일단 선어말 어미가 사용돼도 맞습니다. 그죠? 선어말 어미. 형님을 높이기 위해서 마시고, 그죠? 기다리지 말고라고 해버리면 안 되지. 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시,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어가 지시하는, 맞네. 주어 맞네. 주어 맞다.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는 쓰인 게 맞고, 조사가 쓰인 게 아니죠. 조사는 안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조사 쓰인 게 없어요. 뭐, 이런 거, 뭐, 깨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선어말 어미 쓰였고, 특수어. 이거 써가지고 자리를 낮췄네. 이거는 높이고, 그죠? 주무십시오. 십시오. 그죠? 여기서 뭐 조사가 뭐 특별히 들어간 게 있나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조사가 쓰이지 않았다. 선어로 쓰였다. 틀렸고. 3번. 기억과 니은에서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내가 높이나요? 나 아들인데 내가. 그죠? 이게 높이나요? 아니죠. 할머니를 높이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주어가 누군데? 가는 놈이 누군데? 정원이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춘 거지. 높이지 않습니다. 틀렸죠. 그죠? 높이지 않고, 특수한 어휘는 뭐 특수한 어휘 쓰였고, 특수한 어휘 쓰이긴 했는데, 앞에가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 4번. 니은과 디귿에서 모두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니은과 디귿에서 청자죠. 청자.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종결 어미, 맞죠? 가겠습니다. 주무십시오. 그렇죠? 아주 그냥 높여버렸는데, 문제는 조사가 쓰였다? 니은에서 조사 쓰인 거 없죠? 디귿에서도 조사 쓰인 게 없습니다. 조사는 여기서 쓰였네. 그죠? 그러니까 틀린 게 없다. 조사가 틀렸다. 그죠? 5번. 기역 디귿에서는 모두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어를 높이는 건 요거밖에 없잖아요. 손님을 모시는 거지. 그죠? 손님을 높이는 거고. 목적어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목적어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목적어 없어요. 그죠? 내가 간다라는 거니까. 그죠? 내가 가라. 가는 놈이 누구냐? 나. 그죠? 아들. 그죠? 유. 아들. 이니까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니은밖에 없다. 높이기 위해서. 또 특수어는 쓰긴 했다. 그죠? 니은만 해당하는 거고 특수어가 쓰였죠.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어가 쓰였다. 여기까지는 니은은 맞는데 기역 디귿에는 목적어를 높이지 않았고 특수어 쓴 거는 여기서 특수어였고 주무시다 특수어였고 여쭈다 이것도 특수어가 쓰였네. 특수어는 쓰인 게 맞는데 이거는 부사어, 이건 주어, 이건 목적어입니다. 그죠? 또 봅시다.
38번. 38번 봅시다. 요거가 이제 그 음운 변동에 대한 얘기죠. 봅시다. 음운 변동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봅시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긴 한데, 봅시다. 보기에 제시된 AE의 발음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옷고름, 색연필, 꽃망울, 벽난로, 벼훌치, 그죠? 이렇게 하는 건데, 봅시다. 이것도 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봅시다. 일단 옷고름, 옷고름이라 그러면 옷고름 이렇게 되죠. 일단 앞에 거부터 먼저 봅니다. 이건 이제 옷 디귿이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음절의 끝소리 현상, 그죠? 음절의 끝소리 현상. 그다음에 음끝, 그죠?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고, 그다음 디귿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디귿과 기역이 만났네. 뒤에 게 이제 된소리 되기, 그죠? 옷고름. 자, 여기서 된소리가 쌍기역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음절 두 개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거 음절 두 개 아니에요. 이거 쌍기역이나 쌍디귿이나 쌍비읍, 이게 뭐냐, 그 음절이 한 개입니다. 전부 다 음절이 한 개짜리예요. 상기역입니다. 상기역, 그죠? 이거 음절입니다. 한 개짜리예요. 이거 두 개가 있다 그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죠, 그죠? 음운의 개수가 음절이 아니라 음운이죠. 이거 정말 완전히 틀린 말이네. 음절이 한 개, 음절이 아니고, 음절은 한 글자를 말하는 거니까 음운입니다. 음운이 한 개예요, 그죠? 한 개의 음운입니다.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쌍기역도 하나의 어떤 음운이다. 디귿도, 쌍디귿도 한 개의 음운이다. 쌍비읍도 한 개의 음운이다라는 거, 그죠? 잠시만요. 계속 봅시다. 어디 갔나? 하여튼 이게 한 개 음운이라는 거죠. 쌍기역이 한 개 음운이었다. 된소리 되기. 그러니까 일단 맨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먼저 일어났고, 디귿 때문에, 그때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 영향을 받은 디귿이 기역을 변화시켰다. 그죠?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쌍기역으로 옷고름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1번에 보게 되면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첫째 음절의 종성 위치와 그 다음에 둘째 음절의 이제 초성 위치에서 이제 각각 한 번씩 일어났다, 그죠? 음절의 끝소리 현상, 이제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뀌는 된소리 되기. 쌍기역은 된소리가 음운이 두 개가 아니라 음운이 한 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 2번 색연필 봅시다. 색연필 이거 보게 되면 일단 색, 연, 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니은이 첨가가 안 된다면 이응이잖아요, 그죠? 연음이 되겠지. 색연필 이렇게 되겠죠. 색연필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느냐? 색연필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읽습니다. 색연필 이렇게 읽지 않아요. 기역이 올라가가지고 연음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색연필 이렇게 읽습니다. 왜 이런가? 니은이 첨가가 된 거지. 먼저 니은이 첨가가 됩니다. 니은이 첨가가 되고, 그럼 이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죠? 비음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니은이 첨가가 먼저고, 그다음 니은 때문에 앞에 게 이제 그 비음화가 됐다. 색연필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거 순서도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색연필.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이제 니은 첨가가 안 일어났다면 색연필 이렇게 되겠지. 색연필,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색연필, 그죠? 이응 때문에 연음이 돼가지고, 그죠? 니은 첨가가 안 됐으면 이렇게 되겠지. 봅시다. 이 B. 첨가된 자음으로 인해 좋은 방법이 변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첨가된 자음, 니은 때문에, 요놈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맞고. 3번. 꽃망울. 이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치읓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죠? 소리 나는 걸로만 바뀌는 거죠. 치읓이 디귿으로 일단 바뀌죠. 꽃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러다가 꽃과 미음이 만났네. 그러니까 이제 비음화가 되는 거지. 디귿과 미음이 만났네. 그죠? 꽃망 미음이 만났죠. 그리고 꽃 니은이 됐잖아요. 디귿이 니은이 됐기 때문에 비음화, 그죠? 비음화가 뭡니까? 비음이 니은, 미음, 미응이죠. 비음화, 니미응, 그죠? 니미응. 그 다음에
유음화는 뭡니까? 리을이죠.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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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건 니, 미, 이응. 그죠? 뭐 이런 게 이제 뭐 비음하다. 이거 좀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음절 끝소 현상으로 이제 디귿이 된 다음에 미음을 만나가지고 니은이 바뀌었다. 이제 비음화라 합니다. 그죠? 비음화. 그다음 벽난로 보게 되면 잠시만요. 또 봅시다. 그죠? 그다음 어디까지 봤나? 벽난로. 그죠? 벽난로 봅시다. 벽난로. 이것도 보게 되면 일단 날 기역과 니은이 만났죠. 그죠? 병. 그죠?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 그죠? 니은, 미음, 이응. 그죠? 느, 무, 으. 그죠? 느, 무, 으. 여기 이제 비음이니까 비음화가 됐다. 기역이 이응으로 됐다. 병, 날, 로. 병, 난, 로. 이게 니은이 리을과 만나가지고 리을. 그죠? 리을로 됐다. 이게 이제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니은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유음화. 비음과 유음. 그죠? 유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비음은 니을, 니은, 리을, 이응. 그죠? 느, 르, 으. 그죠? 느르, 그죠? 느르. 맞죠? 봅시다. 느가 아니라 느, 무, 으. 그죠? 니은, 미음, 이응. 니은, 미음, 이응. 그죠? 유음하는 리을이고 헷갈리면 안 되죠. 그죠? 헷갈립니다. 하여튼 뭐 이를타 D를 보게 되면 뭔 얘기를 하냐 봅시다. 둘째 음절의 초성 위치에서 둘째 음절 난에서 초성 위치 니은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에 초성은 그대로인데 둘째 음절의 초성은 니은이잖아요. 위에 니은이잖아요. 그죠? 난에서 니은을 말하는 건데 음운 변동은 안 일어났습니다. 안 답이 틀렸죠. 니은이 4번 틀렸 답이다. 그럼 둘째 음절의 종성 위치에서 종성 위치 니은이 난에서 니은 받침이 리을로 바뀌었죠. 유음화가 된 거죠. 이건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이거 맞는데 이거 니은은 지금 안 바뀌었죠. 그죠? 이거 문제가 이렇게 이상한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로 풀려버렸네요. 그죠? 4번 답이고 5번 요것도 한번 봅시다. 그럼 벼훌치인데 일단은 요거를 이제 벼훌에서 티귿이랑 하는 게 맞나? 하여튼 티귿이 연음이 돼가지고 벼훌티로 됩니다. 맨 처음에. 근데 벼훌티로 안 읽고 벼훌치로 읽죠. 이거 뭡니까? 국유음화죠. 국유음화입니다. 이건 벼훌티로 되는 거 일단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음문이 두 개인 거지. 음문이 요건 한 개고 쌍기역은 한 개고 리을 티귿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음문이 두 개입니다. 따로 떨어지는 거지. 이거 리을 벼훌 티로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다가 티귿이 치로 바뀌었다. 국유음화. 이거 연음은 영음 변동이 아닙니다. 그죠? 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번만 일어난 거지. 음문 변동이 한 번만 일어난 거다. 그다음에 답을 보게 되면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는 음문 변동. 조음 위치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그러니까 조음 위치는 이거고 새 입천장, 여린 입천장, 잇몸 소리 이런 거, 목구멍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방법은 파열음, 파찰음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다 바뀌었다는 얘기지. 티귿에서 치읓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다 바뀐 거지. 위치도 바뀌고 방법도 바뀌었다. 이거 또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죠. 답이 4번에서 바로 딱 보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문법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지문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아리까리하고 확실히 틀린 게 하나 보이는 이게 답인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어렵게 내지 않을 걸 같은데 모르지. 또 어렵게 낼란가? 그렇게 같은데 만약에 어려운 어떤 지문이 확인하기 어려운 어떤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어떤 문법 어떤 선지가 있다. 라면 그건 일단 제껴두고 확실히 틀린 거를 이제 눈에 딱 보이게 돼 있을 거니까 그걸 찍으면 될 겁니다. 대체로 기출 문제가 그렇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확실히 틀린 게 있고 애매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더라. 그렇죠? 그 요령이라면 요령이겠죠. 그죠? 39번 봅시다. 이것도 좀 어려운데.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중세 국어, 국어 문법, 그죠? 고전 문법인데, 봅시다.
고 기억의 미음을 통해서 중세의 국어에 이제 격조사가 실현된 양상 태자의 벗을 삼으시오 곁에 그죠? 그러니까 격조사니까 이거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중생의 이거 관형격조사, 마음을 목적격조사, 그 다음에 니르고조 할빼, 할바, 바가 주격조사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목적격조사 그죠? 그 다음에 바라레 부사격조사, 바람이 잔다 주격조사, 그 다음에 그 그릇에 부사격조사, 범의 고기는 독에 부사격조사. 봅시다. 뭐 격조사들이 주로 쏟아진 거고 이제 탐구 결과를 볼 텐데 하나씩 봅시다. 일단은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안 나와지나? 다시 봅시다. 이렇게 뭐 바로 안 보이나? 1번 태자의 그 다음에 니은의 중생의 그죠? 중생의 태자의 그죠? 이 형태가 좀 다르죠? 의는 이제 시옷으로 된 거고 요거는 이제 의로 된 거잖아요, 그죠? 에로 된 거죠. 그죠? 이거 받침 이거 점 찍는 게 이제 아로 발음되니까 에로 보면 되겠죠. 그죠? 아이로 발음되는 게 그죠? 중생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관형격 조사인데 그건 관형격 조사 둘 다 관형격 조사는 맞아요. 근데 무정명사냐 유정명사로 본다. 그걸로 구분했다라는 건데 틀렸죠. 중생도 유정입니다. 유정명사. 태자도 유정이죠. 태자라는 사람인 거고 중생이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둘 다 유정이죠. 유정. 무정은 뭐냐? 뭐 바위, 돌, 그런 게 뭐 정이 없는 어떤 정이 없다? 하여튼 뭐라 그래야 되나? 무정이냐 유정이냐 볼 때 이제 무생물이냐 유생물이냐 그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유정은 사람이나 뭐 동물도 유정이라고 하던데. 그죠? 무정은 말 그대로 이제 뭐 물 아니면 그 나무 나무는 안 됩니다. 나무는 유정이라고 보는 게 볼 수도 있고 그죠? 확실하지 않지만 어떤 흙이라든지 바위라든지 물 이런 것들이 이제 무정입니다. 무정 그죠? 하여튼 이제 시옷과 의로 이제 에나 의로 이제 나눠지는 거는 높임의 유정이나 무정일 때는 시옷을 쓰고 그냥 평칭 일반 사람들 중생 일반 사람들 이게 이제 유정체현 이 오게 되면 에나 의가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나 의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거는 모음조화상 양성모음이잖아요. 양성모음. 그다음 의는 음성모음이죠. 음성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얘는 앞에 어떤 모음이 앞에 오는 모음에 따라서 앞에 오는 모음이 양성이면 양성. 그다음에 요걸 쓰고 그다음에 앞에 오는 모음이 음성이면 요거 의를 쓰는 겁니다. 그죠? 이게 모음조화죠. 그죠? 모음조화. 중세국어의 모음조화를 워낙 잘 지켰기 때문에 중세국어는 무조건 이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모음조화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태자도 유정명사고 중생도 유정명사이기 때문에 선지 1번은 틀렸죠. 유정이냐 무정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높임이냐 평칭이냐를 묻는 거죠. 그죠? 태자는 높이고 중생은 낮춘 겁니다. 낮춘다기보다는 평칭이네요. 평칭. 그죠? 태자는 뭐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높임. 중생은 평칭. 이래 본 거다. 틀렸고 2번 기억 곁에 곁의 곁에 애니까 부사네요. 부사 곁에 의가 이거 관형격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 이제 부사격이에요. 곁의 그다음에 미음에 독에 그죠? 독에 이것도 부사죠. 독에 곁에 이제 의나 애인데 이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요거는 양성이면 여기 오고 음성이면 이렇게 온다. 그죠? 얘도 양성이고 얘도 음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양성이 오면 양성이 오고 앞에 양성이 맞죠? 아나 오 계열이면 양성이고 어나 우 계열이면 음성입니다. 그죠? 우 양성은 아, 오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양성이다. 이 이거는 이제 중성이고, 그죠? 외워야 되는데, 모음조화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세국에서 반드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양성이냐 중성이냐 모음조화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성이 오면 양성이 오고, 중성이 오면, 아니, 이거 뭐야, 음성이 오면 음성이 온다. 그게 이제 모음조화다, 그죠? 그러니까 의가 쓴 건 이유는 여잖아요. 여 같은 경우에도 여 같은 경우에 음성이죠. 그 의는 음성이니까 그죠? 음성 오 양성 의 그죠? 그죠? 양성 그죠?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양성 음성 어떤 모음조화 이런 왔다 그 얘기고. 하여튼 부사격 조사는 이제 그 양성 모음 뒤에 이렇게 쓰이고, 그죠? 아니면 에의가 오기도 하는데 요것도 부사격 조사입니다. 요것도 부사격 조사고,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요거는 앞에 음성 모음이 왔다. 뭐 이렇게 바로 이제 자음이 왔는 거랑 상관없이 모음 조화니까 받침이 있든 없든 요거 모음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요놈 음성 양성 이렇게 맞춘 겁니다. 이거 뭐 자음이냐 모음이냐 그런 게 둘 다 뭐 다 자음 왔는데 뭐, 그죠? 상관없는 얘기였다. 다음 3번. 마자물이 뭐지? 마음이구나. 마음을 목적격 조사. 마음을, 그죠? 마음을 목적격 조사. 그다음에 뜻을 또 목적격 조사,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 얘기 같은데, 아잖아요. 양성이죠. 그죠? 양성이 왔죠, 그죠? 그다음에 가 왔죠. 그럼 음성이 왔죠. 음성 양성, 그죠? 이거 또 모음 조화에 따라 한 거네. 그러면 답을 봅시다. 체언이 끝에 자음이냐 모음이냐 아니죠. 체음의 끝은 전부 다 지금 자음이 왔는데 뭐, 그죠?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지. 이게 지금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거지. 모음 조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모음 조화에 따라서 앞에 양성이 왔으면 양성이고 뒤에 음성이 왔으면 음성이 됐다, 그죠? 이거 양성 음성입니다, 그죠? 자음이 오면 이렇게 을 이렇게 되고, 모음이 오게 되면 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음이냐 모음은 이렇게 알과 를로 나뉘집니다, 그죠? 을과 를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 얘기였고, 틀렸고. 4번 보게 되면 디귿의 디귿이 할바이, 그죠? 바이, 그죠? 이가 이제 가죠. 주격조사 이 할바가, 그죠? 할바가. 그다음에 바람이 자고, 바람이 잔다, 그죠? 바람이 이제 잦아진다, 그죠? 이가 이제 주격조사죠. 자, 주격조사 봅시다. 주격조사 보게 되면 할바가, 그죠? 그다음에 바람이 주격조사 왔다. 이거는 뭔 차이일까? 자음이 오게 되면 요 자음이었죠. 자음과 만나게 되면 이가 오고, 이가 왔죠. 그다음에 아가 왔는데 모음이 이나 반모음 이런 게 제이 같은 이가 오게 되면 이거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히 이가 옵니다. 가죠, 가. 우리 현대말로 주격조사하는 가잖아요. 뭐 누구 가, 그죠? 그 가입니다, 그죠? 이제 가 있어도 근데 이게 그대로 쓰인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앞에 모음이 이라든지 이 모음이라든지 그다음 제이, 그다음 반모음이 오게 되면 안 써요.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불휘, 그다음에 뒤에 이제 주격조사는 제로입니다. 제로 안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죠? 요 세 가지 케이스 주격조사. 이것도 뭐 기출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뭐 이 두 개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자음이 오느냐 이제 모음이 왔느냐 그 차이로 보면 되겠죠. 양성이냐 모음이냐가 아니고, 이건 양성이냐 음성이냐도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이것도 양성이냐 음성이냐 봅시다. 아가 왔잖아요. 아는 양성이죠. 양성이 오면 니가 오나? 이것도 아인데 이것도 양성인데? 둘 다 양성이죠. 요놈도 점 찍은 거 이것도 아잖아요, 그죠? 양성이잖아요. 둘 다 양성이잖아요. 구분 안 되지. 둘 다 양성입니다. 음성 아니에요. 틀렸고. 5번 발아래, 리을 발아래.
리을 발아래, 리을 발아래, 발알에, 에, 부사격 조사, 그죠? 바다에, 그 다음에 그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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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부사격 조사. 그러면 발알, 바다, 에, 그 다음 그릇에, 부사격 조사 여기 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아, 점을 찍혔죠? 이거 양성이잖아. 양성이니까 양성에, 그 다음에 르으, 에, 음성, 그죠? 음성이기 때문에 애가 왔다. 그 음성, 그죠? 그럼 중성일 때는 얘가 온다. 뭐 그런 얘기였고. 이거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좀 모음 좋아하네요. 그러면 뭐야? 모음 양성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이제 부사격 조사의 형태가 바뀌었다. 맞죠? 이거 부사격 조사는 애가 올 때가 있고, 이런 애의가 올 때도 있다. 그죠?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거 뭐, 문제는 푸는 데는 그다지 이제 이렇게 깊이 안 봐도 되지만 공부할 때는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어서 그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깊이 몰라도 문제는 맞출 수는 있어요. 그죠? 아까 말했듯이 이걸 만약에 아리까리하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확실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죠? 바라, 그죠? 발알 이게 양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르으, 그죠? 음성이잖아요, 그죠? 미음이 어딨나? 그르으, 그죠? 음성이니까 양성과 음성 확실히 나눠지죠, 그죠? 그건 구분 기준이 된다라는 거.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또 내일 또 시험 치면은 또 한번 최대한 빨리 풀어갖고 이제 영상 한번 올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